안녕하세요. 생활심리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파민 중독의 심리학적 이해와 극복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분명 스마트폰 알림, 진동이 울린 것 같은데 확인해보면 아무런 메시지도 와 있지 않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를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 기기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눈 깜빡할 새 두세 시간이 지나가 버린 적 없으신가요? 분명 이것만 보고 자야지 라고 마음 먹었지만 손가락은 이미 다음 영상을 넘기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원초아의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구조 중 원초아가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원초아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을 즉각적으로 얻으려 하는 본능적인 힘이죠. 특히 스마트폰의 쇼츠나 릴스 같은 자극은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충동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중요한 시험인 수험생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딱 한 편만 더 라며 웹툰을 보는 행동은 전형적인 자기조절의 실패 사례입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의 외적 자극에 의해 얼마나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습관을 넘어 뇌가 보상을 갈구하는 자동적인 반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지금 나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욕망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했다면 이제 왜 우리의 뇌가 이토록 강렬하게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 이전에는 즐거웠던 소소한 일상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갈수록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낄 때 분비되어 어떤 행동이 보상을 가져오는지 학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이고 과도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기의 감도를 낮추거나 수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각 스능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 오래 있으면 소음이 무뎌지듯 강력한 쾌락에 익숙해진 뇌는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키너가 강조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 행동, 게임, SNS 확인 후에 즉각적인 보상, 아이템 획득, 좋아요게 주어지면 그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의 고리가 형성되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 없이는 일상의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상태, 즉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도파민 부족으로 운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중독으로 인해 도파민 체계가 망가진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나 정서 조절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뇌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뇌 구조는 경험에 의해 변화하지만 불행히도 중독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재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자극이 아닌
일상적인 성취와 건강한 활동을 통해 도파민 회로가 다시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행동 수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도파민 중독은 단순히 뇌의 문제이거나 개인의 의지력 문제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보통 중독자를 보면 게으르다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도파민 중독의 진짜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심리적 결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슬로의 욕구 이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소속감, 자존감,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온라인 게임 속에서 높은 레벨을 달성하며 유능성과 존중의 욕구를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중독은 단순히 즐거움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스러운 자아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어기제가 됩니다. 현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 자기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자기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우리는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도파민이 쏟아지는 가상세계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을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닌 심리적 허기로 재정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단순히 자극을 차단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결핍된 핵심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극에 집착하는가?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중독의 사슬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의 이면에 숨겨진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뇌의 가소성을 믿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도파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자산은 만족 지원 능력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증명되었듯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쾌락을 참아내는 능력은 성공적인 삶과 적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중독 상태에서는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자극을 끊겠다는 무리한 계획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가는 조형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줄여나가는 것처럼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또한 자극을 참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보상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뇌에서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도파민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뇌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의 뇌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 학습의 핵심인 메타인지를 활용하십시오. 자신이 언제 자극에 취약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중독적 행동이 시작되는지를 매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능동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노력에 반응하여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당신을 응원합니다.